노르웨이가 낳은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올레 불이 파리에서 콘서트를 열던 중 바이올린 현 하나가 끊어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불은 당황하지 않고 남은 연주를 훌륭하게 마쳤고 청중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이를 두고 신학자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 말했다. 현 하나가 끊어지면 나머지 세 현으로 연주를 마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누구의 인생이든 반드시 결핍된 부분이 있다. 푸념하고 절망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손에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나아갈 길을 개척하는 것만이 돌파구와 변화를 가져온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인생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그런 일이다. 많은 사업가가 권한과 책임, 업무를 다른 이들에게 적절히 위임하지 못하고 홀로 감당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심각한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다. 중대한 결정부터 아주 세세한 일까지 모든 것을 떠안다 보면 언젠가는 극심한 혼란과 부담감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 불안과 걱정, 초조함이 항시 지속됨에 따라 정신적인 에너지가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육체의 건강도 무너진다. 권한과 책임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실로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다. 나 역시 경험으로 잘 안다. 적임자를 선택하지 못하면 매우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권한의 안배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도 권한을 위임하고 조직화하는 능력이 부족해 극심한 긴장과 피로에 시달리다. 모든 것을 잃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미국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하고 현명한 위인으로 칭송받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매일 밤 진지하고 철저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에게 13가지의 중대한 결점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중 3가지를 소개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사소한 일로 고민하는 것, 타인의 의견을 반박하고 언쟁하는 것이다. 프랭클린은 이 결점들을 고치지 않는 한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매주 결점 하나를 골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일주일 동안 결점을 고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웠고 그 결과를 세세히 기록했다. 그는 이 고단하고 치열한 승부를 2해가 넘도록 이어나갔다. 프랭클린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으며 사랑받는 인물로 추앙받게 된 것은 결코 저절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비판받았다고 느껴 분노와 반발심에 휩싸이려고 할 때 잠시 멈춰 서서 나 자신을 타일러 보자. 잠깐만 흥분을 가라앉혀봐. 나도 완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 천재 아인슈타인조차 자신이 내린 결론의 99%는 오류가 있었다고 고백했는데 나라고 어떻게 완벽히 옳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 어쩌면 지금 내가 받는 비판은 당연한 것인지 몰라. 그렇다면 관심을 쏟아 지적해준 사람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닐까. 머리를 식히고 냉정하게 다시 되짚어보자. 아이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격언을 명심하자. 나의 이모님은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한 집에서 함께 모셨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이모의 집에서 보았던 풍경이 떠오른다. 연로한 2 여인이 벽난로 앞에 사이좋게 앉아있는 평화로운 광경이다. 이모는 6명의 아이를 키우고 2 노모를 봉행하면서도 불평이나 생색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고 스스로 원한 일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과거 자신이 모시던 2 노인과 비슷한 나이가 된 이모는 그들과 비슷한 삶을 보내고 있다. 장성한 자식들은 어머니를 서로 모시길 원한다. 그 마음은 어머니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이다. 어머니가 가족에게 쏟는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보며 자란 그들이 이제 입장을 바꾸어 어머니에게 애정을 돌려주며 기쁨을 느낀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대물림이다. 적을 미워할수록 우리는 적에게 지배당한다. 적의 지배력은 우리의 수면, 식욕, 혈압, 건강,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적에 대한 들끓는 증오로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지를 적이한다면 아무 수고로움 없이 복수를 이룬 것에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미움을 품는다고 해도 적에게 아픔 혹은 가려움조차 안길 수 없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밤낮으로 지옥 같은 혼돈에 빠질 뿐이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마주치며 살아간다. 그는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집배원일 수도 있으며 식료품점의 직원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지나치고 있는가?
그저 무심하게 바라만 보는가?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 가져본 적 있는가? 그들의 고민이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고 한 적이 있는가? 타인을 향한 관심과 친절은 의무가 아니다. 기쁨이다. 그로써 나의 건강과 행복이 증진되기 때문이다. 페르시아의 현인 조로아스터의 말이다. 벤저민 프랭클린도 비슷한 말을 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지금 당장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내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과 관심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타인을 향한 선행은 자신에 대한 충만함과 자신감으로 되돌아온다. 1871년 봄, 젊은 의학도가 우연히 꺼내든 책의 한 구절이 걱정이란 것으로부터 그를 해방하고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토마스 칼라일의 말이었다.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명확히 놓인 일을 해내는 것이다. 의과대학원의 최종 시험을 앞두고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 합격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개원은 할 수 있을지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민하고 방황하던 젊은이가 운명처럼 만난 글귀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게끔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당대 최고의 명의가 되었다. 세계적 권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원을 설립했고 영국 의학자가 누리는 최고의 명예인 옥스퍼드 의과대학 금정 교수의 자리에 올랐다.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었던 위대한 의학자 윌리엄 오슬러의 이야기다.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작은 상점의 점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탁월한 자기관리와 부단한 노력으로 여러 대기업의 임원을 역임한 H.P. 하웰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오래전부터 나는 하루 일과를 수첩에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이 되면 일주일간 내가 한 일을 돌아보고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내리지요. 어떤 실수를 범했는가? 어떤 점이 탁월했는가? 어떻게 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가? 나 자신에게 자문합니다. 이 작업은 때때로 매우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내 잘못과 실수, 그로 인한 실패에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적도 많았지요.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실패는 줄어들었습니다. 철저한 자기 분석과 반성의 습관을 몇 년이나 지속한 것이 내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특별한 계획을 세우거나 애쓰지 않아도 걱정을 잊을 정도로 행위에 몰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루하루의 일과에 매진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을 마친 후다. 휴식과 여유를 만끽해야 할 시간이지만 바로 이런 틈으로 걱정이라는 악마가 소리 없이 다가온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곱씹기 시작한다. 지금 제대로 사는 게 맞는지, 앞으로 잘해낼 수 있을지, 병에 걸리지는 않을지 등의 모호한 걱정 덩어리가 머릿속을 떠다니고 오늘 상사에게 들은 질책과 친구와의 사소한 말다툼이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는다. 바쁘게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빈자리가 생기고 그곳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밀려든다. 그중 걱정, 공포, 증오, 시기, 질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맹렬한 힘을 지니고 있기에 평화롭고 행복한 기분을 쉽게 압도하고 만다. 본 내용은 출판사 사모미디어, 지은이 데일 카네기, 역근이 유미바 다카시, 옮기니 정지영님의 초역 카네기의 말이라는 도서에서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윌리엄 오슬러와 하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일에 유사한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눈앞에 놓여진 일들보다 나중의 일들을 더 걱정하고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당장에 해야 할 것들에 더 투여한다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분석하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자책에 빠질 수도 있으니 하나의 그냥 피드백으로서 받아들이거나 실패를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반대로 성공을 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 잘 됐는지, 왜 잘해낼 수 있었는지 등등 말입니다. 이 책에 보다 많은 내용이 있으니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귀중한 통찰력과 삶의 교훈을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